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 직장인 여자입니다.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게 없다고들 하는데 사실 저는 여태껏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낙에 시대가 빠르게 바뀌는 요즘이잖아요. 어른들 눈은 틀리는 법이 없다는 그 말이 저는 그저 말 좀 잘 들으라고 만든 그런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정체되어 있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일로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인턴으로 일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정직원으로 인턴들에게 회사 업무를 알려주는 사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상한 성격과 재테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사회초년생 중에 초년생인 동료 인턴 직원들한테 인망이 두텁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인턴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무슨 재테크냐 싶었고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동료 인턴들 데리고 다니면서 퇴근 후에 재테크 설명회나 강연 같은 것도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혼자 겉돌았죠. 인턴 끝날 때쯤엔 저 빼고 다른 동료들끼리 절친들처럼 되어 있었어요. 인턴 마지막 날엔 남편도 같이 해서 거창하게 회식 자리를 열었었어요. 저는 같이 어울리던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 그 자리에 끼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그 몇 개월 안 되는 짧은 인턴 생활을 뒤로하고 저도 졸업을 하게 되었고 다른 회사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때 배워서 쓸만했던 건 복사기 쓰는 법 정도밖에 없더군요. 하지만 사회생활이 중요하다는 건 저 혼자 겉돌면서 뼈저리게 배워서 새 회사에서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나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외근을 나갔는데 거기서 정말 우연처럼 남편을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수라 우연찮은 만남이 신기하긴 했지만 사실 인턴하던 당시에 저만 따로 지냈다 보니 다른 인턴 동료들처럼 많은 추억도 없었거든요. 저보다 오히려 당시 남편이 더 반가워했습니다. 그때 연락처를 서로 교환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과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네요.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우리가 함께할 운명이라 만난 거라는 남편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정말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운명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운명이라는 단어에 취해 남편의 환경이라고는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하고 재작년 겨울에 남편의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꽤 좋게 봤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부침성도 좋고 직장도 그만하면 더할 나위 없다고 사윗감으로 마음에 든다고 하셨지만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남편의 집안 형편 때문에 제가 고생할 게 너무 눈에 선이 보인다며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뭐 남의 집 집안 사정을 가지고 뭐라고 할 정도로 부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남편의 집과 비교해보면 헐 나은 상황이었어요. 중소기업이긴 해도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신 아버지와 전문직인 어머니 두 분의 벌이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족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반면에 남자친구 집은 형편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경제활동조차 하지 않는 홀어머니에 아직 대학생 졸업반인 신우까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있었거든요. 당시 남편이 집에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는데 액수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나왔던 말로 추정해봤을 때 대충 남편이 시댁에 보내는 생활비가 없으면 시댁이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결국 제가 바득바득 우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겨서 결혼을 억지로 해버린 거죠. 물론 남편도 어느 정도 저희 부모님 마음을 돌리는데 일조를 하긴 했습니다. 곧 있으면 신우가 졸업해 취직을 하게 된다. 그때부턴 시댁에 생활비를 보태지 않겠다 하면서 저랑 남편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깟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면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것 같다며 애걸복걸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매일같이 찾아와 믿어달라 설득하는 모습에서 부모님이 마음을 어느 정도 돌리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우리 결혼하게 내버려두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없는 형편에 부족함 없이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건 친정부모님 도움이 컸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남편을 대신해 친정부모님이 신혼집과 혼수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했어서 여태껏 직장 다니면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시댁의 생활비도 보태야 했기에 사실 모아놓은 돈이라고 해봐야 모아놓았다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시댁도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데다가 남편도 어차피 부를 사람도 많이 없다 하여 서울 근교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과 가족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는 사실 차를 뽑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우리 형편의 자동차는 사치라며 자기는 차 없어도 된다고 그 돈은 그냥 아껴두자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알뜰한 경제관념과 꼼꼼함이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구나 하고 느꼈었어요. 당장 차가 있으면 편하게 하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그걸 참아내자는 자제력도 대단해 보였어요. 처음 결혼 후 몇 달은 알콩달콩 재밌게 지냈습니다. 사실 친정에서 해준 집에 도움이 컸죠.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반년 신혼생활을 하다가 제가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계좌에 실수로 돈을 안 넣어 놓아서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제가 덤벙대다 실수한 거고 제 잘못임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평소 저한테 자상하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런 돈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거 모르냐고요. 한 푼이 아쉬운 와중에 연체료 물고 그러면 돈은 언제 모으냐고 소리를 치는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니 솔직히 조금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라서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마지막에 가서는 남편이 앞으로 한동안은 자기가 돈 관리를 할 테니 저보고 용돈을 타 쓰라고 말해왔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됐었지만 남편이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보니 무섭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편이 낫다 싶기도 했어요. 어쨌든 과거를 생각해보면 남편이 재테크에도 일가견이 있어 보였고 그 당시 인턴하던 친구들하고 아직까지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소문으로는 다들 재테크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으니 말이죠. 아예 남편한테 돈 관리를 맡겨놓고 또 남편이 재테크로 어떻게 돈이라도 불려놓는다면 저희 부모님도 남편 집이 가난할지언정 남편을 달리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돈은 자기가 잘 관리해서 부지런히 불려놓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었죠. 제가 돈이 필요할 땐 어디에 쓸 건지 알려주면 그거에 맞게 용돈을 주겠다고 해서 저도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저희 집 경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정에서 집도 혼수도 다 해줬으니 갚을 대출도 하나 없었고 모으면 모으는 대로 다 돈이었는데 재테크에 워낙 밝은 사람이니 돈을 잘 불려줬으면 하는 기대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아직도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살 집도 아니고 길게는 몇십 년을 살게 될 텐데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늦으면 늦을수록 증여세랑 상속세로 내는 돈만 많아진다고. 명예 바꾸려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 아니겠냐며 한번 아버지께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얼마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지께 물어봤는데 아버지께서는 당장 설명하기는 그렇다고 대답을 피하셨죠. 세금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걱정 말라는 대답과 함께요. 그렇게 저희 집은 친정아버지 명의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 말하고 더는 명의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캐묻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제가 결혼할 때처럼 남편 말만 듣고 바득바득 우겨 공동명의로 돌려놓았더라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아무튼 그 뒤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저희도 결혼 1년 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평소에는 왕래도 없었고 연락도 없이 지냈던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 번호로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며느리라는 애가 어른이 먼저 전화를 하게 만드냐며 너무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시댁일에 관련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어요. 말했던 대로 신우가 취직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은 좋으나 싫으나 남편이 여전히 시댁을 도와줘야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걸로 저한테 괜히 미움 살 수도 있으니 그랬던 거라 생각했었죠. 아무튼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던 상황에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며느리돌이를 찾으시니 조금 당황스러웠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아마 시어머니가 저를 휘어잡아서 남편 모르게 저한테서 뭐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빼먹을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때는 남편이 아무리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어도 진짜로 전화 한 통 안 드리고 가만히 있었던 내 잘못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구나 생각했고 시어머니에게 곧바로 죄송하다고 제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시댁에 직접 내려가서 인사도 드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었다는 사실을 말해줬죠. 곧 날 잡아서 시댁에도 한번 내려가 보자고도 했고요. 어머님이 말은 안 해도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뭘 시댁까지 가냐며 내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냈는데 내가 벌써 어머님께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안 간다고 말을 바꾸겠냐고 정가기 싫다면 나 혼자라도 다녀오겠다고 했죠. 결국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시댁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서 친정어머니 차를 빌려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니 결혼 전에 처음 인사드리려고 방문했었을 때랑 집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도배랑 장판도 새로 싹 되어 있고 분명히 처음 샀을 땐 흰색이었을 텐데 몇십 년의 세월을 썼는지 색이 누렇게 떠버렸던 냉장고도 최신 양문형 냉장고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디 그뿐이겠나요? 거실만 봐도 삐까번쩍한 가죽 소파에 TV도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그 좁은 집에다가 최신형 가전을 아주 종류별로 꽉꽉 채워 넣어 놓았더라고요. 오래됐으니까 바꿨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뭔가 쎄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친정에서 신혼집 혼수를 해주셨는데 저희 친정어머니 입김 때문에 제가 원하던 걸로 맞추지 못하고 가전가구 대부분을 가성비 브랜드 위주로 맞춰야 했어요. 저는 갖고 싶던 모델이 따로 있었기에 그게 참 불만이었는데 그때 제가 골라놓았던 저희가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상위 모델인 가전가구들이 시댁에 있는 것부터가 위화감이 들었죠. 결혼 전 남편이 혼자 자취할 때 들었던 생활비 제하고 월급에서 남는 돈은 거의 시댁으로 보내줬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형편이 어려워서 쓰레기장에서나 볼 법한 구형 가전제품을 쓰고 있던 시댁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내던 생활비마저 일부 줄여버렸으니 오래돼서 바꿨다고 하기엔 견적이 택도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한참 그 위화감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는데 밖에 나갔던 신우가 돌아오면서 그 의심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요즘 없어서 못 산다는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으니까요. 막상 아들 내외가 왕복 대여섯 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왔는데 식사라고는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시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도 그 위화감을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님 뭐 복권이라도 당첨되셨냐고요? 어떻게 신우 명품백하며 시댁에 있는 가전가구들이며 다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걸 쓸 수 있느냐고요? 남편이 운전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며 멀티태스킹이 어쩌고 하더니 나중에 집에 도착해서 말하자며 대답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집에 도착하고 나니 피곤해서 자야겠다며 먼저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안 좋은 예감이 들긴 했지만 그땐 설마 하면서 아니길 바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난데없이 신우의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쯤부터 해서 만나던 남자가 있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요. 남편도 이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고 그동안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희가 시댁에서 봤던 그 가전가구들이 사실은 신우 신혼집에 가져가겠다고
남자 쪽에서 미리 장만해 놓은 혼수들이었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정신 빠진 사람으로 봤던 걸까요? 물어보지도 않은 걸 알아서 술술 뱉어내는데 그 말이 앞뒤도 하나 맞지 않는 데다가 가당치도 않아서 믿어줄래야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는 거면 그 전까지는 결혼 이야기는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 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갔던 사이라고 쳐도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세상 어느 누가 집도 없는데 신혼집 가정가구를 미리 사놓겠어요? 혹시나 싶어서 남편한테 그럼 신우가 취직해서 생활비 내고 시어머니 부양하기로 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그것도 남자 쪽에서 다 해주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부터는 제 안 좋은 예감이 현실처럼 다가왔고 남편이 관리해주기로 했던 내 돈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한 건지 그래도 신우 결혼하는데 우리가 뭐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혼수도 미리 해왔고 시어머니 노후까지 책임져 주기로 했으니 우리가 신혼집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그쪽 동네가 지방이라지만 아파트 한 채가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못해도 2억 3억 사이로는 줘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신혼집을 해주냐고 물었죠. 남편은 그 돈을 장인 장모님한테 한번 빌려보면 어떻겠냐 물어왔습니다. 사실 장인 장모님이 욕심만 안 부렸어도 우리가 우리 집으로 대출받아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명의를 도무지 안 바꿔주시니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그걸 또 저희 부모님 탓을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내가 왜 평생 결혼 전에 인사하러 갔을 때 한 번, 결혼식 때 한 번, 몇 주 전에 시댁 다녀왔을 때 한 번, 그렇게 총 3번 만난 신우를 위해 집 한 채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참에 당신이 관리하던 내 돈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러다 나 몰래 신우한테 뭐라도 하나 해줄 것 같아서 못 믿겠다고요. 사실 안 좋은 촉이 들어서 돌려달라고 한 건데 남편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그 돈은 지금 빼기 좀 그렇다고 묶여있으니까 나중에 주겠다며 어버버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투자하고 있다는 돈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증거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제는 나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요. 남편은 있는 대로 당황해서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결국 남편을 다그쳐서 관리해준다던 제 돈의 잔액을 보게 되었습니다. 딱 100만 원 남아있더군요. 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가관이었어요. 제 돈을 건네받자마자 한 달도 안 지나서 가전마트랑 가구점에서 3천만 원 결제된 기록부터 해서 신우한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낸 기록에다 그때그때 시댁에 생활비 하라고 보낸 건지 소액으로 몇 번씩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기록까지 전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으니 뻔뻔하게도 신우한테 송금된 돈은 빌려준 돈이고 시댁 가정가구 바꿔준 건 신우가 결혼하는데 맨몸으로 보낼 수 없으니 결혼할 때 가져갈 혼수를 미리 맞춰준 거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빌려준 돈이면 차용증 써놓은 건 있냐고 물으니 또 대답을 못하더군요.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을 쓰냐면서 신우가 이자까지 쳐서 갚기로 했으니 따지고 보면 자기가 제 돈을 굴려주기로 했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답니다. 직장도 없고 이제 애까지 생겨서 결혼하는 신우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언제가 돼서 갚겠냐고 따졌더니 이젠 아예 적반하장으로 떼대면 알아서 갚을 거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호들갑 좀 떨지 말라더군요. 시집와서 한 가족이 되었으면 가족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이 결혼하는데 맨몸으로 시집 보내서 그 집에서 식모노릇 하면서 사는 꼴을 어떻게 보냐고 따지는데 너는 뭐 장가올 때 땡전 한 푼이라도 들고 왔냐고. 네 말대로면 너는 우리 집에서 머슴 대접 받으며 결혼 생활하는데 머슴 자식이 주인님 모르게 주인집 아가씨 재산을 털어먹은 것도 모자라. 이젠 믿어준 사람을 속여서 주인집 돈까지 털어먹으려 개수작을 부리고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말 다 했냐며 그깟 돈 얼마 더 있다고 사람이 우습게 보이냐고 돈 많은 거 유세 부리냐고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우리는 운명이 맺어준 인연이라던 그 사람, 결혼을 반대하는 우리 부모님께 믿어달라고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 사람이 진짜 맞는 건가? 돈 얼마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돈이란 게 참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득바득 우겨서 한 결혼이었기에 더더욱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이 사람은 제 돈 얼마, 자기 가족들 책임져야겠다는 그 알량한 장남 자존심의 모든 걸 박살내버렸네요. 정말 마음 아프고 죄송했지만 믿고 의지할 건 부모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처음부터 진명이도 안 바꿔줬던 거라며 다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전문직인 어머니 인맥으로 이쪽 방면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남편에게 바로 퇴거 명령 그리고 제 돈에 대한 내용 증명과 이혼 서류까지 같이 보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돈만 갚으면 이혼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며 발악을 했지만 소송까지 가면 위자료까지 뱉어내야 한다는 말에 금세 꼬리를 내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어차피 맨몸으로 온 남편, 내쫓을 때도 맨몸으로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였으니 이혼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죠. 다만 남편이 가져간 제 돈은 남편이 직접 저한테 갚아야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시댁에 바꿔준 가전도 신우한테 줬던 명품 가방을 중고로라도 팔아보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정작 내 돈까지 빼돌려가며 퍼주던 가족들은 남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신우까지 왜 우리 물건을 팔아서 오빠 빚을 갚아주냐며 남편을 외면해버렸던 거예요. 결국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남편은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 희망퇴직 신청을 해서 퇴직금에 얼마 더 얹어준 위로금을 합쳐서 저한테 돈을 갚았습니다. 신우 결혼도 일찍이 저희가 이혼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벌써 파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쪽에다가 집을 해간다는 조건으로 신우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했던 거였고 그러면서 결혼 전제로 쭉 만남을 이어오다가 아이까지 생기게 되었는데 해온다던 집은 물론이고 땡전 한 푼 없어서 혼수도 못 해간다고 나오니 남자 쪽에서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며 신우를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처음부터 저희 집 돈을 있는 대로 뜯어갈 계획을 세웠다는 게 더 소름이 돋네요. 30도 안 된 나이에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되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걸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건 운명처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저한테 밥 한 끼 먹여주지도 않을 그 상황에 취해서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던 결혼을 아득바득 우겨서 해버린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가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모님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